같이 볼까? 자, 우리 이 문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이 이런 건 전부 기본 유형이에요. 즉 선생님이 하나 가르치면 풀이를 잘 기억했다가 똑같은 패턴의 문제를 반복해서 그대로만 풀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아래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의 변을 따라서 움직이는 동점 P가 있다.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두 개 움직인대요. 이렇게 앞면 나왔네. 하나, 둘. 그리고 뒷면이 나오면 하나. 이렇게 움직인답니다. 자,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꼭지점 A를 출발한 동점 P가 다시 점 A로 되돌아올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죠. 자, 너희들이 이 확률 문제를 잘 풀려면 막바로 계산식이 나오는 게 아니야. 선생님이 항상 여기에다가 그 상황을 막 적어놓고 그 후에 계산으로 하지. 그 상황을 적는 능력이 돼야지 확률 문제가 풀리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적겠습니까? 아, 앞면이 나오는 횟수,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선생님이 X번 나왔어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뒷면이 나오는 횟수를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겠다? Y번이라고 얘기할 거야. 그런데 동전 몇 번 던진대? 3번 던진대요. 그래서 무슨 식 만들 수 있어? X 플러스 Y는 3 이런 식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꼭지점 A를 출발한 동점 P가 다시 A까지 돌아와야 된대. 그럼 보자. 3번 던졌을 때 모두 앞면만 나와서 하나, 둘, 셋 해봤자 A까지 못 돌아가지. 가끔 A까지 돌아가는 경우 그 경우도 풀어줘야 돼. 근데 얘는 거기까지 못 가니까 얘는 최대한 돌아봤자 한 칸이야. 맞니? 즉 하나, 둘, 셋, 넷. 변 몇 개 움직인다? 4개 움직여요. 즉 2x. 왜? 앞면 나오면 2칸 움직이니까 뒷면 나오면 1칸 움직이니까 플러스 y. 그 결과 몇 칸 움직여야 된다? 4칸을 움직여야 A까지 간다예요. 자, 풉니다.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 그래서 x는 1, y는 2 나왔어요. 자, 동전 던지기예요. 독립시행 맞습니까? 3번 던져서 한 번은 앞면이 나오고 2번은 뒷면이 나온대. 식 어떻게 세울 수 있겠어? 3, 10, 1에 2분의 1에 1, 2분의 1에 2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 녀석 풀면 3 곱하기 8분의 1 해서 답은 8분의 3이다 라고 나오겠습니다. 어때? 문제가 유형은 다 다른데 사실 그 속은 똑같은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6페이지 개념은 일반 교재에 안 실려 있을 수도 있어요. 살짝 상급 개념이니까 잘 설명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개념의 내용은 다항 정리를 이용한 독립시행의 확률 되겠다. 다항 정리를 이용한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즉, 독립시행의 다른 말로 뭐라고? 정리예요. 자, 그럼 묻자. 너희들 다항 정리 이런 거 배운 적 있어 없어? 배우니 안 배우니? 다항 정리를 알아야 뭐 이 내용으로 진행할 거 아니야. 다항 정리 알아볼라? 나 안다. 다항 정리 들어본 기억난다. 아, 있어? 예. 그러면 다항 정리하고 비슷한 걸로 우리가 뭘 배웠을 것 같아? 무슨 항 정리? 뭐 배웠지? 이항 정리. 항 2개짜리 배웠지? 자, 이항 정리. 몇 페이지 펴시냐면요. 분할과 이항 정리 개념에서요. 예, 31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31인가 30인가? 예, 분할과 이항 정리 31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다항 정리라는 개념 나와 있니? 안 나와 있니? 나와 있지? 예. P팩, Q팩, R팩 분의 M팩, A의 P제곱, B의 Q제곱, C의 R제곱. 이게 바로 다항 정리였어요. 맞습니까? 바로 이 다항 정리를 이용한 독립시행의 확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회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A, B가 일어날 확률은 B, C가 일어날 확률은 C라고 한다야. 그래서 A 더하기 이 확률 3개를 합하면 모두 다 전체 확률 1이 나오는 경우 되겠습니다. 자, 이 시행을 독립적으로 n회 반복하는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P회, 사건 B가 Q회, 사건 C가 R에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요 P, Q, R이라는 횟수를 모두 더해서 얘는 n회 일어났구나 라고 쓸 때 확률 P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 확률 P를 우리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P팩, Q팩, R팩 분의 N팩. 그리고 뭐가 되겠습니까? A의 P제곱, B의 Q제곱, C의 R제곱이라고 이렇게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다항 정리를 이용한 독립시행의 확률, 독립시행의 정리 되겠습니다. 자, 다항 정리에서도 외웠던 공식이라 별로 어렵지 않지? 그러면 이제 공식이나 한번 읽어보자. 다항 정리에 의해, 여기서부터 시작. 다항 정리에 의해 P팩, Q팩, R팩 분의 N팩, A의 P제곱, B의 Q제곱, C의 R제곱. 한 번 더. 다항 정리에 의해 P는 P팩, Q팩, R팩 분의 N팩, A의 P제곱, B의 Q제곱, C의 R제곱. 한 번 더. 다항 정리에 의해 P는 P팩, Q팩, R팩 분의 N팩, A의 P제곱, B의 Q제곱, C의 R제곱. 요렇게 계산한다. 자, 요 녀석을 이용하는 문제 한 문제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교재에 한 2문제 정도밖에 안 실려 있을 거예요. 그만큼 드문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주사위를 한번 던질 때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자, 사건 A의 확률은 몇 분의 몇입니까?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의 확률은 몇이야? 6분의 1의 확률이죠. 자, 2 또는 3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한대요. 확률은 몇입니까? 3분의 1, 6분의 2니까 3분의 1 되겠죠. 4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한대요. 4, 5, 6. 확률은 몇 되겠습니까? 2분의 1. 이런 확률이 있네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6회 던지는 시행에서 1의 눈이 3회, 4 이상의 눈이 1회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주사위를 6회 던지는데 1의 눈이 3회, 4 이상의 눈이 1회 나올 확률이면 우리 뭘 알 수 있어? 1회 3회. 1의 눈이 3회 나오고 있고요. 4 이상의 눈이 즉 4, 5, 6 요런 눈이 1회 나오면 나머지 6회 중에 빠진 몇 회가 2회는 뭐가 나오는 겁니까? 2 또는 3의 눈이 나오는 경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므로 이 녀석을 가지고 확률 구합니다. 자, 3개니까 다항 정리에 의해서 몇 팩, 몇 팩, 몇 팩분의 시작. 3팩, 2팩, 1팩 분의 몇 팩? 6팩. 자, 그런데 6분의 1의 확률이 몇 번 발생한다니까? 3회. 3분의 1의 확률이 몇 번 발생한대요? 2회. 그리고 2분의 1의 확률인가? 2분의 1의 확률은 몇 번 발생한대? 1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얘 풀면 3, 2, 1, 2, 1, 6, 5, 4, 3, 2, 1 6의 세제곱 6, 6, 3, 3, 2 뭐 이렇게 되나? 네,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6, 6 없애고 3, 3 없애고 2, 2 없애고 2, 2, 4 없애고 남아있는 녀석 계산하니까 몇이냐? 36의 9 324? 맞나? 27 324분의 몇의 확률이다? 5의 확률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독립시행의 정리 끝이야. 됐나?
됐죠? 자, 이제 단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단원 넘어가도록 하자. 자, 6단원은요, 확률 분포라고도 불리는 단원인데, 선생님이요, 조금 더 섬세하게 개념의 제목을, 큰 제목을 달하는 거야. 이산확률 변수와 이항 분포라는 개념으로 확률 분포라는 단원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어렵진 않은데요.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조금 있는 그런 파트예요. 자, 확률 변수라는 개념을 배울 거야.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 개념이 흔들리면 이 파트에선 하나의 문제도 풀 수가 없어요. 내가 확률 변수라는 개념을 배울 거야. 변수. 변하는 어떤 수의 확률을 구하겠다는 얘기구나. 변하는 어떤 수의 확률을 구하겠다예요. 자, 그러면 이 확률 변수란 무엇이냐? 한 시행에서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겠지? 표본 공간이 뭐였어요? 전체 집합이야.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지면 집합 1, 2, 3, 4, 5, 6 이런 게 표본 공간 전체 집합의 각 원소라 그러면 주사위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 6 이런 게 각 원소겠지. 하나의 실수값을 대응시키고 그 값을 가질 확률이 정해질 때 이 변수 x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 이게 확률 변수의 정의예요. 근데 뭔 소린지 알겠니 모르겠니? 모르겠지. 정의가 더럽지. 맞아요? 정의라고 해놨는데 뭔 소린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실제 얘는 문제를 풀면 훨씬 쉬워요. 자, 그래서 요 녀석 이 개념 보기 전에요. 요 문제만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하겠다야.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하겠다. 그럼 너희는 뭐에만 집중하는 거야?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어떤 게 가능할까? 이것만 집중하는 거야. 여기서 횟수가 확률 변수 x거든. 횟수가 확률 변수 x거든.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전 2번 던졌어.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 동전 2개 던졌을 때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나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둘 다 앞면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 요것이 바로 확률 변수 x가 돼요. 여기다 대고서 막 3, 4, 5, 6 붙이면 돼? 안 돼? 안 돼요. 가능한 경우만 딱딱딱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래요? x의 값 가능한 경우를 봤더니 요 3가지 경우가 있더라. 자, 앞면을 h라고 했으니까 h가 2번 나오는 경우에는 와, 요 경우 하나밖에 없네. 몇 분의 몇의 확률이다? 4분의 1의 확률이다요. 자, 0이 나오는 경우는 요 경우 한 가지 경우밖에 없네. 몇 분의 몇의 확률이다? 4분의 1의 확률이다요. 하지만 한 번 나오는 경우는 얘랑 얘 2가지 경우가 있죠. 즉 확률은 4분의 2의 확률이다. 즉 2분의 1의 확률이다. 요런 거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확률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보통 요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확률 변수가 어떤 숫자를 갖는지를 찾아내는 거. 요것만 잘하면 잘 풀 수 있는 단원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그 아래 개념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 풀면서 자연스럽게 저런 거구나 이해되실 거예요. 자, x가 어떤 값 x를 가질 확률을 기호로 나타내야 돼요. 자, 확률은 전부 다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P라고 표현해. 그리고 이 P 안에 막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등식이 들어갈 때도 있고 막 2차 방정식이 들어갈 때도 있고 그냥 숫자 하나 들어갈 때도 있고 부등식이 들어갈 때도 있고 다양해. 걔를 풀어가지고 그냥 풀면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경우는 x가 어떤 값? 이런 스몰 x를 가져 라는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확률 변수 x가 어떤 숫자 x를 가질 확률 P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예요.
자, 그래서 위에 있는 문제에서는요, x가 0이야. 즉, 앞면이 0번 나올 확률이래요. 몇 분의 몇 되겠습니까? 4분의 1. x가 1,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이에요. 몇 분의 몇이라고 위에 적어놨어? 2분의 1. x가 2번, 앞면이 2번 나올 확률 몇 분의 몇이다? 4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확률 변수 중에서도요, 선생님이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갈 거예요. 이산 확률 변수. 자, 선생님이 수학의 큰 주제 중에 두 개가 이산과 연속입니다. 라고 했지. 이산, 선생님이 항상 뭐라고 가르쳐? 시작! 따로 떨어져 있는. 연속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붙어있는. 이렇게 가르치죠. 오, 그렇구나. 자, 이산 확률 변수는 확률 변수 문제 중에서도요, 변수가 유한계로 나와야 돼요. 무한계로 나오는 문제는 풀 수 없고요. 유한계인 동시에 이산인 변수를 우리는 이산 확률 변수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이산의 뜻은 뭐라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자, 이처럼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이 유한계이고 하나하나 떨어져 있을 때 우리는 이 x를 확률 변수 x는 x인데 무슨 확률 변수다? 이산 확률 변수 라고 얘기한다. 까지. 뭐 여기까지는 기초적인 개념에 불과한 원론적인 얘기고, 이제 슬슬 이산 확률 변수와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확률 분포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자. 이산 확률 변수 x의 각각 xi에 대해서 x가 xi를 취할 확률을 우리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까? x가 xi라는 어떤 특정 숫자를 가질 확률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맞니? 그런데 얘를 줄여서 귀찮아서 뭐라고 쓰겠다? 앞으로 pi라고 쓰겠다 해요. 되겠습니까? 자, 이때 i 자리에는 1, 2, 3, 땡땡땡, n 요런 녀석이 들어갈 수 있다. 자, 이때 바로 요 각각의 변수지. 얘가 확률 변수죠? 확률 변수와 요게 보이는 확률 사이의 대응 관계를 우리는 이산 확률 변수 x에 뭐라고 부른다? 확률 분포라고 한다요. 결국 뭐야? 확률 변수하고 각각의 확률 사이의 관계를 쫙 나타낸 걸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할게요. 화살표 아래로 빼서 확률 변수와 확률 사이의 관계, 확률 변수와 확률 사이의 관계, 확률 변수와 확률 사이의 관계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표현 방법에 수학에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표, 두 번째가 그래프, 세 번째가 확률 질량 함수예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확률 분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표, 그래프, 확률 질량 함수. 다시 확률 분포는 어떤 것으로 나타낼 수 있다. 시작! 표, 그래프, 확률 질량 함수. 한 번 더. 표, 그래프, 확률 질량 함수.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실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문제가 하나 나와 있어. 이제 이 상황을 가지고 선생님이요, 확률 분포를 나타내 볼 거예요. 자, 검은 공 2개와 흰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려고 한다. 자, 이때 나오는 검은 공의 개수를 x라 한다라고 했지. 여기에서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돼? 검은 공의 개수. 나오는 검은 공의 개수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뭐야? 확률 변수 x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선생님이 얘를 표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낼 때는요, 두 줄의 식을 쓰게 될 텐데, 위에는 확률 변수를 나타내는 대문자 x가 들어가요. 아래는 이제 뭘 써야 돼? 확률을 써야 되지. 맞아? 확률 변수와 확률의 관계니까 p 씁니다. 그리고 어떻게 써야 돼요? 대문자 x가 스몰 x가 될 때라고 이렇게 식을 써놓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 들어갈 숫자를 적는 거야. 자, 보자. 검은 공 2개, 흰 공 4개 있는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꺼내서 나오는 검은 공의 개수래요. 자, 제일 작은 숫자부터 가면 몇 개 가능해? 3개 중에 검은 공이 하나도 없는 경우 있을 수 있나? 예, 그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몇 개? 1개. 그 다음에 2개. 그 다음에 여기서 3개 이러면 이제 비극의 시작이야. 보통 3개의 공을 꺼내니까 여기 3까지 쓰는 애들이 있는데, 야, 검은 공 자체가 꼴랑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어. 그러면 2개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합 해놓고, 합은 무조건, 확률의 합은 무조건 1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확률 분포 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뭐 해야 돼? 여기 확률 분포 표에 확률을 구해야겠지? 자, 확률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공 몇 개에서 3개의 공을 꺼내는 거야? 6개의 공에서 3개의 공을 꺼내는 거지. 순서 없죠? 순열입니까? 조합입니까? 조합이야. 순서 없으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 녀석은 6개의 공 중에서 3개의 공을 꺼낼 거야. 그런데 검은 공이 하나도 없는 경우지. 그러면 검은 공이 없다는 건 그 공 3개가 전부 무슨 공이란 얘기야? 흰 공. 뭐라고 표현하겠어? 4, 10, 3. 자, 이제 한 개 나오는 경우 보도록 하자. 이 경우는 뭐예요? 6개 중에 3개 보내는데 검은 공이 한 개 나오는 경우는 2, C, 1. 그리고 이제 남은 2개는 흰 공일 테니까 4, C, 2. 자, 이제 세 번째 확률. 검은 공이 2개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6C 3분의 2C이겠지. 검은 공 2개밖에 없으니까. 검은 공 2개 중에 2개가 다 나오는 경우지. 이 확률을 계산해서 적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지? 자, 지금부터 너희들이 푸는 문제 조합이 엄청 많아. 그래서 조합식 푸는 방법 선생님이 설명할 테니까 여기 잘 봐. 자, 우선요 조합식을 푸는데 3, 3 똑같은 숫자 나와 있으면 분모 약분되니까 그냥 6, 5, 4, 4, 3, 2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라고 했죠? 예, 그래서 요 녀석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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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 몇 나옵니까? 5분의 1 됐지? 자, 이제 3, 3 같지 않은 경우 푸는 방법 설명할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 녀석 우선 6, 5, 4까지 쓸 수 있지? 6, 5, 4 됐니? 그리고 원래는 요 분모에 3, 2, 1을 붙여야 되지? 그런데 번분수니까 이 3, 2, 1을 분자에 붙이는 거랑 결국 같아져. 그래서 3, 2, 1은 쓰지 마. 알겠나? 그리고 나서 이제 분자의 식을 써. 이 C는 몇이야? 2. 4C는 뭐라고 써야 돼? 4, 3 쓰고 분모에다가 2, 1 써야 되지. 맞니?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 지금 뭐 하는지 알겠냐? 다시 설명할 테니까 봐. 6C 3분의 2C 1에 4C 2가 있으면 우선 요 녀석만 집중해서 6, 5, 4 원래는 분모에 3, 2, 1 써야 되는데 번분수니까 그 3, 2, 1이 최종적으로 분자로 올라갈 거야. 1은 계산 하나 많으니까 생략해주고 이제 분모 끝났으니까 분자 써줍니다. 얘 뭐라고 써주면 돼? 2. 요 녀석 써줘야지. 얘는 어떻게 써준대? 4, 3 쓰고 분모에 2, 1 써주시면 된다. 요런 식으로 푸는 거야. 알겠니? 번분수까지 만들지 말란 얘기야. 어쨌든 그래서 정리합니다. 6, 3이 6.
그리고 2, 2, 4, 4 이렇게 지어져서 5분의 3만 남네요. 5분의 3. 자, 그리고 요 녀석 계산하면 6, 5, 4, 3, 2. 이 C는 1이니까 써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시험 어디 잘못했나? 다시 아. 오 그렇구나. 이걸 하나 빼먹었구나. 얘 공 3개 뽑았으니까 4씨 빠졌네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4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4, 4 약분하면 5분의 1이라고 나오지. 자, 이렇게 확률 분포표가 너희들이 가장 문제를 풀 때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프는 거의 만들 일이 없어. 전부 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표 만든 후에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얘를 모두 다 더한 값이 숫자 1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얘가 숫자 1이 안 되면 잘못 푼 거야. 선생님 지금 풀면서 이러고 멈췄던 이유가 뭐야? 합이 1이 안 나와서 멈췄던 거야. 이게 바로 한 번 더 이렇게 검토하는 행위가 될 거야. 자, 됐으니까 이게 확률 분포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그래프 확률 분포 그래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다. 자, 확률 분포 그래프는 뭐예요? 가로는 확률 변수 x가 되는 거예요. 스몰 x. 자, 그리고 세로축은 뭐가 되는 겁니까? 확률이 되는 거예요. 확률 변수 x가 스몰 x일 때 확률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x 값이 0인 경우가 있고, 그치? 1인 경우가 있고, 2인 경우가 있죠. 자, 요때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최대 높은 게 5분의 3까지니까 선생님은 5분의 3까지만 이렇게 표시해 놓고 이제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자, 0일 때에는 5분의 1까지니까 이렇게 색칠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1일 때는 5분의 3이니까 이렇게 색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일 때는 5분의 1이니까 다시 요만큼만 색칠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별로 쓸 일이 없어. 너희들이 문제 풀면서 하나도 안 써. 근데 이런 개념이 있다만 알아두세요.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확률 질량 함수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얘는 가끔 나와요. 가끔 꽤 나옵니다. 즉 1번과 3번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확률 질량 함수로 문제를 푸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선생님이 이렇게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식을 적어놨지. 맞니? 그런데 사실 이 식에서요, 요 첫 번째 식은요,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식이다. 6개 중에서 3개의 공을 뽑는데 검은 공 2개 중에서는 하나도 안 뽑고 4개의 흰 공 중에서 3개를 뽑는 경우야로 바뀔 수 있지. 요 얘기는 사실 요 얘기랑 일치하지. 맞니? 그래서 요렇게 바꿔놓고 식을 보면 이 선생님이 네모 박스 친 3개의 식에는 어떤 일관된 규칙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바로 확률 질량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우선 확률에 대한 함수값을 구하는 거니까 확률 질량 함수는요, 이렇게 나는 확률을 구할 거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분모는 셋 다 분모가 뭐야? 63이지. 맞아? 그래서 63 써주는 거예요. 됐나? 그리고 이 C 여기에 바로 중요한 x값이 오지. 0도 오고 1도 오고 2도 오고. 여기 함수니까 얘를 x 이렇게 써줘요. 그리고 여기에는 4가 올 테고요. 자, 여기에는 무슨 숫자가 오겠어? 3개 중에서 x를 빼버린 녀석이 오는 거지. 요거 2개 더해서 몇 나와야 돼? 3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됐어? 그리고 나서 정의역 써줍니다. 이때 x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어떤 숫자가 가능하다? 0, 1, 2. 3개의 숫자가 가능하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저기 보이는 확률 분포를 확률 질량 함수로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이해가 될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왔다리 갔다리 될 수 있게끔 좀 연습을 잘 해두셔야 합니다. 자,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도 되나요? 지워도 되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네. 자, 확률 분포에서 확률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너희들이 문제집을 풀다 보면 아이 빤하구나 라고 이제 느끼게 될 거지만 좀 정리하고 할게요. 확률 변수 x